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랑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터빈 사업, 그 핵심 스토리를 좀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뼈대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빈, 특히 그 가스터빈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딱 이해하는 겁니다. 네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신규 발전소 건설, 즉 EPC를 통한 성장. 성장 동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발전소 유지 보수, 그러니까 서비스를 통한 안정성 확보.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성장과 안정. 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강자들 사이에서 쓰고 있는 좀 독특한 전략이 있어요. 역진입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기본적인 힘부터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능력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설 능력, EPC라고 하죠. 네, EPC 능력. 그리고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오랫동안 잘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유지보수 능력, 즉 서비스. 이 두 개가 핵심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이 이 사업 구조의 정말 핵심이에요. EPC 사업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크고 성장을 확 이끌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외부 변수에 따라서 좀 위험 부담도 있고 변동성도 크거든요. 예상 못한 비용이나 지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사업은 좀 달라요. 여기서 서비스는 근데 그냥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MRO 개념을 넘어서요. 단순 수리가 아니라 네, 장기 서비스 계약, LTSA라고 부르는 거나 정기 점검, 부품 교체, 심지어 성능 개선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관리 개념입니다. 발전소의 거의 전 생애 주기 관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좋은 게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안정성의 기반이 딱 되어주는 거죠. 그 서비스 사업 중요성이 숫자로 보니까 더 확 와닿던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가스터빈 신규 건설 시장, 이게 한 240억 달러 정도인데 네, 그 정도 추정됩니다. 서비스 관련 시장 전체는 무려 409억 달러. 훨씬 크네요. 네, 맞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여기서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LTSA, 부품, 성능 개선, 디지털 모니터링 이런 걸 다 합친 넓은 의미고요. 신규 장비 판매나 건설 비용은 제외한 거고요. 그렇죠. 순수 서비스만요. 그러니까 이 409억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땅인 겁니다. 기회의 땅이요? 왜 그렇죠? 지금 보면 GE나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파워 같은 글로벌 강자들 있잖아요. 네, 메이저 업체들. 이 회사들이 신규 터빈 수주 경쟁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가 거의 꽉 찬 상태고 바쁘군요.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존에 깔아놓은 설비들에 대한 서비스 대응에는 약간씩 좀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새.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신규 수주에 막 집중하는 바로 지금이 그 서비스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장을 먼저 공략한다. 이게 바로 그 역진입 전략이라는 거군요. 우리 기술력 이 정도다 보여주고 또 운영 실적,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것도 쌓으면서 신뢰를 얻는 거죠. 일단 서비스로 관계를 트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네. 그걸 발판 삼아서 결국에는 더 큰 거, 신규 터빈 공급 계약까지 따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와, 되게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작은 서비스로 문을 열고 더 큰 사업 기회로 확장한다. 그렇죠. 심리학에서 왜 발들여놓기 기법이라고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요? 작은 부탁 들어주면 큰 부탁도 들어줄 확률 높아지는 거. 네, 맞아요. 이게 근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통하려면 뭔가 기반이 있어야 할 텐데요.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강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있어요. 주요 발전사들하고 이미 맺어놓은 장기 서비스 계약, LTSA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거든요. 이미 단골 고객이 많군요. 그렇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와 실적이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벽 같은 거죠. 경쟁사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막는 벽. 네. 고객을 꽉 잡아두는 효과, 락인 효과도 있고요. 이게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요. 그렇군요.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적인 부분인데요. 아직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오르내릴 때 이자 부담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계속 봐야 하고요. 금리 변동성. 그렇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아무래도 대형 EPC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원가 상승이나 공사 지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연되면 지체상금, LD 이런 부담도 생길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죠. 또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환율 변동성 같은 외부 환경 리스크도 늘 주시해야 하고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위험들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볼 때 어떤 점들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탑5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대규모 신규 수주 소식이죠.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가스터빈 수주 소식이 있는지 이게 성장 동력이니까요. 네, 신규 수주. 둘째는 안정적인 수익원인 서비스, LTS 계약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현금 흐름 안정성에 중요하고요. LTSA 증가 여부. 셋째는 거시경제 변수들, 특히 금리하고 환율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재무 부담에 영향을 주니까요. 금리, 환율.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중인 EPC 프로젝트들이 별탈 없이 예정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관련된 뉴스들을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 리스크 관리죠. 네, EPC 진행 상황. 그리고 그 시장 지위는요. 아, 맞다. 시장 지위. 가끔 세계 탑5 이런 표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전이냐 증기터빈이냐 가스터빈이냐 분야별로 다르고 또 어떤 기준으로 집계했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기준 따라 다르다. 네, 그래서 특정 순위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상위권, 즉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한 아주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톱티어 핵심 플레이어.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터빈 사업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거죠. 신규 EPC 사업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서비스, 특히 LTSA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진다. 이 투트랙 구조. 맞습니다. 성장과 안정의 두 바퀴. 특히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신규 시장이 약 240억 달러, 서비스 시장이 약 409억 달러로 훨씬 크다는 점. 그래서 이 큰 서비스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역진입 전략이 핵심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서비스를 통한 역진입 전략이 G나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정말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시장 구도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아,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네.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